안녕하세요. 수포저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지한쌤의 수학 교실입니다. 오늘은 H1111T 다항식의 기본 용어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 정의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이란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식의 정의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숫자, 문자, 그리고 기호를 써서 이들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나타낸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말 자체만 보면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것은 식일까요? 식 맞죠? 숫자를 써서 수학적 관계, 그냥 혼자 있어도 관계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3 더하기 2는 식일까요? 마찬가지 식이죠. 왜냐하면 3과 2라는 숫자를 쓰고 덧셈이라는 기호를 썼으니까 식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a,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3a라고 표시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도 식일까요? 마찬가지로 식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숫자 또는 문자 또는 기호를 써서 어떤 수학적인 표현을 한 것을 모두 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식이란 얘기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니까 이미 등식도 배웠고, 그 다음에 방정식도 배웠고, 항등식, 부등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모두 식이란 말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배울 때 가장 기본 되는 것은 바로 이 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식, 방정식, 항등식, 부등식은 각각 어떠한 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다음 강의의 항등식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은 쉬워요. 그야말로 등호가 있는 식을 다 등식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3a는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등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등호라는 기호가 없으니까 그렇죠. 3a는 6이다. 이것은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등식이 맞죠. 왜냐하면 등호를 써서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호만 들어가면 다 등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또 방정식과 항등식의 개념이 있는데 물론 항등식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방정식도 항등식도 둘 다 등식은 등식입니다. 즉 식이 가장 큰 범위고 그 밑에 등식이 있고 또 그 밑에 방정식 또는 항등식이 있어요.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3a는 6이라는 등식이 있고 3a는 a 플러스 2a라는 등식이 있다고 할게요. 두 등식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3a는 6이라는 식은 a가 뭘 때만 성립하는 식이다. a에 2라는 숫자만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식이다. 즉 아주 특정한 숫자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바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오른쪽 3a는 a 더하기 2a라는 식은 a에 어떠한 숫자를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a에 1을 집어넣어도 3이고 1 더하기 2니까 3이 맞죠. 2를 집어넣어도 6은 2 더하기 4.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식은 쉽죠. 바로 등식이 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이라면 부등식은 부등호를 써서 나타낸 식을 바로 부등식이라고 부르겠네요. 마찬가지 부등식도 식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을 보니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한다. 식의 정의는 알았으니 그러면 앞에 여기 얘기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가 있고 2 플러스 a가 있고 2 곱하기 a 줄여서 우리는 2a라 그러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a 곱하기 a 줄여서 우리는 2a 제곱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요 네 가지 중에 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봅시다. 보니까 숫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가 있어도 곱하기 1 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 해서 이것도 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곱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2 더하기 a는 여러분 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2 더하기 a는 곱이 아니라 덧셈으로 표현됐으니까 요 자체는 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2가 하나의 항이고 a가 하나의 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a는 볼까요? 2와 a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니 2a는 하나의 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2a 제곱도 2와 a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덧셈이나 또는 뺄셈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식들에서는 2 더하기 a 더하기 뭐 x 제곱 더하기 뭐 3b라 그럴까요? 그럼 요리된 것은 항이 몇 개다? 1개, 2개, 3개, 4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상수항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항은 쉽죠? 여러분 상수가 뭘까요? 상수는 다른 말로 숫자를 상수라 그러죠. 그러면 상수항의 정의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위에 든 예 중에서 바로 2에 해당하는 이 숫자만 바로 여기서 2 더하기 a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b라면 여기서는 2, 요 항만 상수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상수항은 다른 말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와서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한자를 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단이 뭔지 그 다음에 다가 뭔지는 정도는 구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은 한 개만 있을 때를 단이라 그러고 단은 여러 개, 많을 다자죠. 여러 개가 있을 때를 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 그러고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죄송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단항식도 다항식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앞서 예를 든 2 더하기 a는 단항식일까요? 다항식일까요? 이때는 바로 항이 한 개, 두 개니까 다항식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단항식일까요? 다항식일까요? 곱은 전부 간단하게 곱셈 기호를 날려서 표현하면 3abc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항이 몇 개다? 항이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서 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수의 정의는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바로 차수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면 2a 제곱을 풀면 2 곱하기 a 곱하기 a라 그러죠. 그러면 a가 몇 개 곱해져 있다? 두 개가 곱해졌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지수로 이렇게 나타내죠. 거듭 제곱으로. 그러면 곱해진 개수, 즉 이 2를 바로 이 식의 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3x 제곱에 y의 4제곱이 있어요. 요것은 바로 몇 차식일까요? 차수가 몇 차일까요? 총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x에 집중하면 x가 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x의 2차식이 되는 것이고 y에 주목하게 되면 y가 4번 곱해져 있으니 y의 4차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거나 아니면 문자에 대해서 통째로 얘기를 하라. 그래 되면 2와 4 합쳐가지고 6차식이라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풀어볼까요?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도 하나, 둘, 셋, 4번이 곱해져 있죠. x는 2번, y는 4번, 다 합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더해서 총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6차식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x에 관해서는 2차식, y에 관해서는 4차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자에 대해서는 6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동류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3x 제곱 y가 있고 여러 가지 식을 같이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3xy가 있고 3xy의 제곱이 있고 그냥 3만 있고 3x가 있고 3y가 있고 그 다음에 5xy의 4제곱이 있고 4x제곱의 y가 있고 마이너스 xy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동류항의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와 차수가 서로 같은 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을 보니까 여기에 모두 xy를 가지고 있는 문자들은 많네요. xy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항들은 많습니다. 여기는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예외를 하고요. 그럼 차수는 x에 관해 2차, y에 관해 1차였고요. x에 관해 1차, y에 관해 4차였죠. x에 관해 1차, y에 관해 1차, 2차, 1차, 1차, 2차, 1차, 1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항과 동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니까 합쳐서 3차, 3차식을 찾으면 될까요? 그러면 3xy 제곱은 동류항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말하면 정의에 따라서는 동류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도 같아야 되고 그 문자에 붙어있는 차수도 각각 같아야 됩니다. 즉 x가 2개, y가 1개 이런 식이니까 동류항을 찾으니 여기 4x제곱 y가 있겠네요. 그러면 3xy에 대한 동류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니까 마이너스 xy가 있겠죠. 선생님 부호가 마이너스인데요. 여기서는 부호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3x제곱y와 4x제곱y를 따질 때 앞에 상수를 따지지 않았듯이 문자에만 주목해서 동류항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xy제곱과 4xy제곱은 동류항이 아니겠죠. 그럼 서로 다른 그냥 각각의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류항을 찾으면 요 크게 두 가지 쌍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많은 용어를 기본적인 정의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 이런 용어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책을 덮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식이 뭐다, 항이 뭐다, 그리고 단항식, 다항식, 차수가, 그리고 동류항이, 그리고 상수항이 각각 뭐였다. 한 번씩 머릿속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를 배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